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2024년 3월 20일 12시 32분입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자양역 부근입니다. 수요일에는 오전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드라마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오후에 심리극 진행하는데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여기 와서 혼잣말 산책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곳 자양역에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있는 중국역은 지하철역으로는 내정거장이고 7분 거리라서 여유 있게 혼잣말 산책을 촬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언젠가 저기에서도 혼잣말 산책을 촬영해 보고 싶습니다. (3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리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0회기고요. 5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심리극이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희망하고 함께 하신 분들에게 심리극 경험이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중에 혼잣말 산책을 촬영하게 되면 그때 남부구치소 심리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일주일에 한 번씩 비교 영상 넷 중 하나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편을 업로드했는데 제1편은 심리극이 끝나고 자책하는 보조자를 대하는 디렉터의 태도, 제2편은 불만과 거절을 보이는 심리극 주인공과 마주한 진행자의 태도, 제3편은 연락도 없이 늦게 귀가한 자녀를 마주하는 아버지의 나 전달법, 제4편은 소진 호소 직원을 대하는 최고 책임자의 태도, 제5편은 주인공과 몸싸움한 이유를 질문한 보조자를 대하는 심리극 보조자의 태도, 제6편은 비협조적인 관객을 대하는 심리극 진행자의 태도, 제7편은 자신의 실언에 대한 사과 태도, 제8편은 정신치료극을 거부하고 그만두려는 외부 강사에 대한 한 직원의 태도, 이렇게 총 8편을 올렸습니다. 영상 내용을 보면 심리극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의사소통 이론과 관련된 것도 있고 사회기술 훈련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적절한 대처 방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부적절한 소통과 적절한 소통을 구분하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소통 방법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되고 싶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사오니 많은 시청과 좋아요 클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 제목은 금천 발달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이야기이고 푸른복지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근무했던 납병원에서 집단과 개별 사회기술 훈련을 기획하고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고 평가했던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소개된 발달장애인과 비행기를 탑승했던 이야기, 코로나 백신 주사 이야기,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 이 책의 소제목 중 하나인 도전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까는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과 대처에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적극 추천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신 금천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귀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 공유해 주신 푸른복지 양원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5회기에 걸쳐서 진행했던 사소한 드라마에서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5회기 동안 사소한 드라마를 진행하면서 오랜 세월 자기 표현을 참아온 어느 주인공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주인공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공은 늘 착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슬퍼도 웃었고 화가 나도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리극 시간을 통해 마음속에 꼭 눌러왔던 말을 꺼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주인공의 동의를 받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시도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연습을 시도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낯선 사람들에게 부당한 언행을 들었을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사를 정해서 말해보는 연습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특정인과 마주했을 때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도해 봤습니다. 주인공은 제가 제의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잘 연습했고, 마지막에는 특정인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어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의 여러 기법들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주인공은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특정인을 향해서 좀 더 감정을 실어서 말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시도를 안전하게 해볼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래서 모든 참가자들은 주인공 뒤에 서서 주인공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렸고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었습니다. 주인공은 뒤를 받쳐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고, 주인공은 스스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뒤에 조금 더 큰 소리로 빈 의자의 특정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더 강하게 시도해 보았습니다. 이드치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공에게 성대를 다치지 않는 정도로 말을 한다, 그런 생각으로 목소리 조절을 해보도록 권했고, 주인공은 스스로 조금씩 목소리를 조절해 가면서 말을 하다가 조금씩 큰 소리로 강하게 하고 싶은 말을 시도했습니다. 심리극 마무리를 앞두고 저는 주인공에게 마음 정리의 시간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마음 정리 작업을 했습니다. 마음 정리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인공은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살아온 동안 특정인 앞에서 늘 잘해도 혼이 나고 못하면 당연히 혼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빈 의자의 자신에게 그동안 견디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셨고,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조금은 더 여유 있고 유동적으로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늦게 끝났는데 다음 일정이 있는 몇 분을 제외하고 참가자 대부분이 주인공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이야기도 공유해 주시고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심리극을 마무리하면서 주인공에게 심리극 시간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꺼내어서 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심리극을 마무리하면서 감정 표출 뒤에 동반되는 후유증, 예를 들면 공허함, 허탈감, 죄책감 등을 잘 다루어야 심리극이 끝난 다음에 안전하게 현실로 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리극을 마무리하고 귀가하는 길에, 혹은 귀가한 뒤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심리극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 심리극 경험을 통해 느낀 것들, 심리극 경험을 통해 생각하게 된 것들을 조금은 더 정리하기 용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 이후 언젠가 스스로 정리한 것들을 현실에 반영하기 용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리극을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저는 주인공과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서 예전에 탤런트 고현정 씨가 출연한 화장품 광고 멘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 문구처럼 심리극 시간에 마음속 부정적인 감정을 끄집어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노출된 감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보다 더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저는 심리극에 관심 있거나 심리극을 배우고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할 거라면 함부로 꺼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라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자발적으로 심리극에 참석해 주인공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리극에 참석했거나 아직은 심리극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분에게 마음을 꺼내고 터뜨리려 하면 이에 따른 저항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러한 저항도 다루라고 누군가 명령하거나 지시한다면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심리극에 참석해 주인공을 지원했다면 주인공과 함께 주인공의 마음속 동굴을 함께 탐색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야 할 것을 다루고 만약에 주인공이 이것을 터뜨리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다면 저는 주인공의 의사와 저의 판단을 절충해서 주인공의 동의를 받은 뒤 조심스럽게 이 작업을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진행되는 자리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리극에 참석했거나 심리극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분이 관객으로 함께 계신다면 관객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거나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보조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물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수습하지도 못하고 정리하지도 못할 거라면 함부로 꺼내지도 말고 터뜨리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공의 속마음을 함부로 혹은 강제로 꺼내려 하고 터뜨리는 것에만 급급한 일부 심리극 진행자들을 목격한 적 많았기 때문이고, 속마음을 꺼내는 것과 터뜨리는 것을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주인공에게 함부로 대하는 심리극 진행자를 목격한 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극 진행자는 공통적으로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특정 도구를 애용하는 테크닉 중심의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고 이를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레노가 발표한 집단치료자 윤리강령을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심리극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의 기준들 그리고 집단치료자 윤리강령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2월, 3월에 진행한 이드치 연구소 특별 모임 라이브 영상, 그리고 이 영상을 일부 편집해서 소개한 라이브 편집 영상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 확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